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7세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바라보는 삶의 의미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진솔한 성찰이었죠. 제가 상상만 했던 나이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지혜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인생 후반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거울 앞에 선 나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만큼 탄력 있지 않은 피부. 57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진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때로는 서글픔이 밀려온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낀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양면성이 아닐까. 어제 동네 카페에서 20대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친구와 나눈 대화가 귓가에 맴돈다. 언니, 나 벌써 25인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늦은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25이 늦다니. 내가 25이었을 때도 그랬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급하고 조급했다.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고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삶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조급함이야말로 청춘의 특권이었던 것 같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설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살아간다는 것은 도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매 순간을 음미하며 걷는 여행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그 오래된 격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었다. 20대, 30대에는 시간이 무한히 있을 것만 같았다. 실수해도 괜찮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적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깨달음이 무거웠다. 이제 늦었구나.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후회할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자고. 그래서 나는 인생 2막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생 1막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인생 2막은 진정한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잣대, 남편과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내 삶을 맞춰왔던 지난 30여 년.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과 나는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되지만 나 역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달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정말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애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미경이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50대 여성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작 그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라도 찾아보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 말이야. 수진이가 말했다. 수진이는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나는 요즘 그림을 그려. 대학 때 미술을 전공했었는데 결혼하면서 붓을 놓았거든. 그런데 요즘 다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이 나더라고.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젊었을 때 내가 진정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대학생 때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시를 쓰고 소설을 읽고 밤늦도록 친구들과 문학에 대해 토론하던 그 시간들. 그때의 나는 살아 있었다. 무언가에 몰입하고 열정적이었고 꿈이 있었다.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책과는 멀어졌다. 아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육아와 가사에 쫓겨 책을 읽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가끔 책을 펼쳐 들어도 피로에 지쳐 금세 잠이 들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시 책을 읽고 글을 써보자고. 처음에는 서툴렀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펜이 낯설었다.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써보고 읽어보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던 중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문학교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글을 쓰고 서로의 작품을 읽어주는 모임이었다. 처음 참석했을 때는 많이 떨렸다. 과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 그곳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젊었을 때 못다한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70세의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시를 쓰기 시작해서 벌써 개인 시집을 2권이나 출간하셨다고 했다. 선생님, 처음 시작하실 때 두렵지 않으셨나요? 내가 물었을 때 김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다. 두렵지 않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이제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쁜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렸다. 그렇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다. 문학교실을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내 글이 지역 신문에 실리는 경험을 했다. 아주 작은 수필이었지만 내 이름이 활자로 인쇄된 것을 보았을 때 그 감격은 잊을 수 없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보, 내 글이 신문에 실렸어. 정말? 어디 한번 보자. 남편은 내 글을 찬찬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썼네. 몰랐는데 당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재능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다만 그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의지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이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넓고 얕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안다. 지난주 오랜 친구 영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하지 않아. 괜히 만나서 자식 자랑, 남편 자랑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영희의 말에 나도 공감했다. 50대가 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피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이지만 정작 서로의 진짜 마음은 나누지 못하는 그런 만남들.
그래서 나는 요즘 정말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려고 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나 역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야. 영희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다.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도 나이가 주는 선물 중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렵지 않다. 문학교실에서 만난 분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언니들,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는 이전의 인간관계와는 다르다. 더 솔직하고 더 진실하며 더 따뜻하다. 특히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시간이 남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시락만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80대 할머니께서 내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맛이 나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강 관리인 것 같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괜찮겠지 하며 무시했다면 이제는 작은 이상도 신경 쓰게 된다. 작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 의사는 아직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규칙적인 운동이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정도 걷기를 한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아침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새로운 즐거움이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인사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이제는 함께 걷기도 하고 때로는 산책 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한다. 건강해야 뭘 할 수 있어.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없거든. 함께 산책하는 박 아주머니의 말이다. 정말 그렇다. 인생 후반전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식습관도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가족들 위주로 식단을 짰다면 이제는 내 건강을 생각해서 메뉴를 정한다. 현미밥, 채소 위주의 반찬, 적당한 양의 단백질.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지금은 훨씬 속이 편하다. 가끔 딸아이가 엄마, 너무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좀 드세요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이 더 좋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과제는 경제적 안정이다. 남편과 나 모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집은 있고 아이들 교육도 마무리되어 큰 지출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은 있다.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한 여유 자금까지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재정 계획을 새로 짰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정리했다. 또한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도 했다. 남편은 퇴직 후 택시 운전이나 경비 업무를 생각하고 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활용해서 부업을 찾아보고 있다. 지역 신문의 시민 기자로 활동하거나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가능할 것 같다. 경제적 불안감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현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알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는 것은 유산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단순히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질 것들, 내가 살았다는 흔적들에 대한 것이다. 딸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엄마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 내가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에게는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감사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을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들이다. 내가 써온 글들, 내가 만나온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내가 실천해온 작은 선행들. 문학교실에서 함께 활동하는 후배님이 말씀하셨다. 선배님의 글을 읽으면 희망을 느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쓰는 글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낀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지금의 소중함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어젯밤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며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우리 이제 진짜 늙어가는구나. 남편의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늙어간다기보다는 익어간다고 생각해. 포도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나는 거 말이야. 남편이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인생 후반전은 완주를 위한 마지막 스퍼트가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갈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시간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진정성 있게 살아가면 된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돕는 봉사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냐는 점이다. 문득 문학교실에서 만난 80세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난다. 60대에는 아직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그때는 위로의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지금은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답게 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57세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본다. 주름은 여전히 있고 머리는 여전히 희끗하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의 증거로 보인다. 그리고 내 눈에는 젊었을 때에는 없던 깊이와 따뜻함이 담겨 있다.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 매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아름답게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찾은 인생 후반전의 지혜이다. 그리고 이 지혜를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